어머님, 오늘 제 회사 동료들이랑 사업 파트너들이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 좀 중요한 자리라서. 세빈은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무슨 말이니? 명자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냥 사진만 찍고 일찍 가시는 게 어떨까요? 여긴 젊은 사람들 모임이고 어머님께서 계시면 분위기가 좀. 세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순간 명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녀의 돌잔치에서 쫓겨나라는 말을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연회장 안의 사람들이 이쪽을 힐끗힐끗 보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명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손녀 돌잔치에서 쫓겨난 시어머니 최명자. 이 일을 계기로 어떤 반전이 있을지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을 햇살이 창문 너머로 스며들던 화요일 오전, 최명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6시 반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명자의 하루는 여전히 규칙적이었습니다. 간단한 아침 체조를 마치고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신 뒤 명자는 부엌에서 혼자만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아파트 거실에는 손녀 할인이의 100일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돌도 지나지 않은 할인이는 명자에게 있어 늦은 나이에 얻은 소중한 선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명자는 사진을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할인이를 보러 아들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명자는 옷장에서 단정한 회색 재킷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명자의 모습은 여전히 반듯했습니다. 중학교 교장으로 오랜 시간 근무했던 습관 때문인지 명자는 언제나 단정한 차림새를 유지했습니다. 9시가 되자 명자는 집을 나서 지하철을 타고 푸른 등불 재단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재단 사무실은 서울 강북의 한 작은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명자가 직접 설립에 참여한 이 재단은 고아원 운영과 저소득층 아동 장학 사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재단 직원 김주영이 명자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주영 씨, 오늘 장학생 면접 일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4시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 6명의 학생이 면접을 보게 됩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장학생 지원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며 명자는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고 하네요. 명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오랜 시간 교육 현장에서 근무했던 명자에게는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명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명자는 재단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김치찌개와 공기밥,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 전부였지만 명자는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마쳤습니다. 오후 면접이 시작되자 명자는 다시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면접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간절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각 학생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공부를 계속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명자의 질문에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선생님이 되어서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명자는 그 답변을 들으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이 젊은 시절 품었던 꿈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면접이 끝나고 명자는 동료들과 함께 장학생 선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모든 학생이 도움이 필요했지만 재단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명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한 명 더 선발하는 게 어떨까요? 명자가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재단 운영비를 고려하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명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명자에게는 다른 수입원이 있었습니다. 서울 강북 중심부에 위치한 부동산 세 채가 명자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유명한 한울 유치원의 부지와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이런 사실을 굳이 알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후원하겠습니다. 아이들 교육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동료들은 명자의 말에 고마워했습니다. 명자는 항상 이런 식으로 조용히 도움을 주곤 했습니다. 오후 5시가 되자 명자는 재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명자는 오늘 만난 학생들을 생각했습니다. 모두 열심히 살아가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명자는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지만 명자는 늘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명자는 내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은 할인이를 보러 아들 집에 가야 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명자는 다시 한번 할인이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곧 돌이 될 할인이의 돌잔치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손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여전히 바쁘지만 보람찬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자의 하루는 언제나 그렇듯 조용하지만 의미 있게 흘러갔습니다. 할인이의 돌잔치가 열리는 토요일 오전, 명자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손녀의 첫 생일을 맞아 특별한 하루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슴을 설레게 했습니다. 명자는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선물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작은 보석함 안에는 자신이 젊은 시절 남편으로부터 받았던 순금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의미 깊은 선물이었습니다. 명자는 목걸이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목걸이에는 오랜 세월의 사랑과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인이가 커서 이 목걸이의 의미를 알게 되겠지. 명자는 혼잣말을 하며 목걸이를 곱게 포장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명자는 옷장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진한 남색 한복 저고리에 회색 치마를 입고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 속 명자의 모습은 손녀의 할머니로서 손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돌잔치 장소는 강남의 한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명자는 지하철을 타고 서둘러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연회장에 도착하자 화려한 장식과 많은 사람들이 명자를 맞이했습니다. 아들 정도훈과 며느리 윤세빈이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군요. 세빈이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세빈의 표정에는 미묘한 불편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명자는 세빈의 태도를 눈치챘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녀 할인이를 찾아 연회장을 둘러보았습니다. 할인이는 예쁜 한복을 입고 높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돌잡이 상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우리 할인이 정말 예쁘네. 명자가 할인이에게 다가가자 아이는 할머니를 알아보고 방긋 웃었습니다. 그때 세빈이 다가와서 명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명자는 세빈을 따라 연회장 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세빈의 얼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 회사 동료들이랑 사업 파트너들이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 좀 중요한 자리라서. 세빈은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니? 명자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냥 사진만 찍고 일찍 가시는 게 어떨까요?
여긴 젊은 사람들 모임이고 어머님께서 계시면 분위기가 좀. 세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순간 명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녀의 돌잔치에서 쫓겨나라는 말을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연회장 안의 사람들이 이쪽을 힐끗힐끗 보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명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조용히 하린이에게 다가가 사진 한 장을 찍었습니다. 하린이는 여전히 할머니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준비해온 금목걸이를 세빈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하린이에게 주렴. 내가 젊을 때 받은 것인데 의미 있는 선물이란다. 세빈은 선물을 받으면서도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님. 명자는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호텔 로비를 지나면서 명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사이로 명자의 모습이 작아져 갔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명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빈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퇴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화를 내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명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인가? 명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생각해 보니 결코 작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도왔습니다. 무엇보다 서울 강북의 중요한 부동산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세빈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명자는 한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명자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호해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명자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세빈의 태도, 연회장에서의 시선들,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감정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았습니다. 조용히 사는 게 만만하게 보이는 건가? 명자는 젓가락을 놓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오랜만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린이의 웃는 얼굴, 세빈의 차가운 말투, 그리고 연회장에서 느꼈던 수치감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조용히만 살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자의 눈빛에는 새로운 의지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돌잔치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난 화요일 아침, 윤세빈은 평소와 다름없이 하린이를 돌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일이 너무 심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오전 10시쯤 세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한울 유치원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세빈은 반가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울 유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아린 어머니 윤세빈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세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저희 유치원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하린이의 입학 등록이 어렵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세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원장님 결정이라서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세빈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한울 유치원은 강북 지역에서 가장 명문으로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입학 경쟁률이 10대 1을 넘는 곳이라 세빈은 몇 달 전부터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유치원 학부모들과의 모임에도 참석하고 원장과 개인적인 만남도 가졌습니다. 심지어 거액의 발전 기금까지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입학이 취소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빈은 다시 유치원에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담당자는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원장님 결정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세빈은 남편 정도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훈은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한울 유치원에서 할인이 입학을 취소한다고 연락 왔어요. 뭐라고요? 갑자기 왜 그런 거죠? 저도 모르겠어요. 내부 사정이라고만 하고 자세한 이유는 알려주지 않아요. 도훈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어머니와 관련된 일은 아닐까요? 무슨 말이에요? 어머님이 한울 유치원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도훈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그 유치원 건물주예요. 세빈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어머니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한울 유치원 부지와 건물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치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재단 이사 중에도 어머니가 있으시고요. 세빈은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얘기를 왜 지금 해요? 어머니께서 별로 말씀하시고 싶어 하지 않으셔서, 그리고 크게 중요한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화를 끊은 세빈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돌잔치 날의 일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를 내쫓듯이 보낸 자신의 행동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일까요? 오후에 세빈은 할인이를 데리고 시어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미리 전화를 했겠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명자는 문을 열어주며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빈아, 갑자기 웬일이니? 어머님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거실에 앉은 세빈은 한울 유치원에서 온 전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명자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도훈이 얘기로는 어머님이 그 유치원 건물주라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명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그럼 혹시 제가 돌잔치 때 신뢰를 범해서 너 때문이 아니야. 명자가 세빈의 말을 끊었습니다. 유치원 원장이 내 고등학교 제자거든. 얼마 전에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요즘 아이들 교육 환경에 대해 걱정이 많더라고. 세빈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할인이 입학은 괜찮은 건가요? 명자는 할인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원장한테 다시 얘기해 볼게. 너희 잘 되길 바라니까. 정말 고마워요, 어머님. 세빈은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명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인이가 제일 중요하니까. 아이 미래를 위해서는 뭐든지 해야지. 그날 저녁 세빈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생각보다 너그러운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빈은 명자의 진짜 의도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명자는 세빈이 떠난 후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세빈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한울 유치원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어제 말씀드린 그 일 잘 처리해 주셨나요? 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몇 가지 부탁드릴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명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복수의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명자와의 만남 이후 이틀이 지난 금요일 오전, 윤세빈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상태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한울 유치원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빈은 아직 시어머니의 진짜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즈음 세빈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꿈나무 유치원입니다. 세빈은 깜짝 놀랐습니다. 꿈나무 유치원은 한울 유치원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던 곳 중 하나였습니다. 몇 주 전에 입학 상담을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 유치원 정원이 이미 다 찼어서 할인이의 입학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빈은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상담받을 때는 자리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상황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전화가 끊어진 후 세빈은 불안감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후에 또 다른 유치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린키즈 유치원이었습니다. 저희도 내부 사정으로 인해 신입원화 모집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미 입학금까지 납부했는데요. 입학금은 전액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세빈은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2군데 유치원에서 연달아 거절 연락이 온다는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상했습니다. 저녁에 남편 정도훈이 병원에서 돌아오자 세빈은 급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보, 정말 이상해요. 한울 유치원 말고 다른 유치원들에서도 계속 거절 연락이 와요. 도훈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몇 군데나 연락 왔어요? 지금까지 3군데요. 모두 갑자기 자리가 없어졌다고 하네요. 도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어머니와 관련된 일일까요? 무슨 말이에요? 어머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어머니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신 건 한울 유치원 이야기였어요. 다른 유치원들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때 세빈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하늘나라 유치원에서였습니다. 윤세빈 님이시죠? 죄송한데 저희도 할인이 입학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좀 알려주세요. 자세한 사정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위에서 내려온 지시입니다. 전화를 끊은 세빈은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4군데예요. 이건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다음 날 토요일 세빈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인터넷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강북 지역 유치원들의 운영 현황을 찾아보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지원했던 유치원들 대부분이 같은 학교법인 소속이거나 아니면 비슷한 재단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들의 이사진 명단을 확인하던 중 세빈은 깜짝 놀랐습니다. 최명자라는 이름이 여러 재단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수가. 세빈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제야 세빈은 시어머니의 영향력을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한울 유치원 건물주라는 정도가 아니라 지역 교육계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는 분이었던 것입니다. 오후에 세빈은 할인이를 데리고 다시 시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꽃바구니까지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세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밝고 공손했습니다.
명자는 꽃바구니를 받으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걸 왜 사왔니? 그냥 어머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요. 거실에 앉은 세빈은 명자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동안 정말 철없었던 것 같아요. 돌잔치 때도 그렇고. 무슨 말이니? 사실 어머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몰랐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여러 재단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명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할인이가 잘 자라는 게 제일 중요하지.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앞으로는 더 자주 뵙겠습니다. 세빈은 그날 시어머니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명자의 과거 이야기, 교육에 대한 철학, 그리고 할인이의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 다양한 주제로 대화했습니다. 명자는 세빈의 변화한 태도를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간절한지를 충분히 파악했습니다. 세빈아, 하늘 유치원 원장한테 다시 연락해 볼게. 할인이 잘 되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정말 고마워요, 어머님. 세빈이 돌아간 후 명자는 혼자 있는 시간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가 이제야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명자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빈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변화할 때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명자는 충분한 인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세빈이가 조금은 달라진 것 같다. 하지만 진짜 변화인지는 더 지켜봐야겠다. 할인이를 위해서라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한다. 명자의 복수는 단순한 안갚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화합과 올바른 관계를 위한 교육이었습니다. 세빈이 시어머니의 영향력을 깨달은 지 일주일이 지난 월요일 오전, 명자는 푸른 등불 재단 사무실에서 평상시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몇 개의 웹사이트를 차례로 방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주영 씨, 잠깐 와보세요. 명자가 직원을 불렀습니다. 네, 어머님. 교육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곳에 대해 아시나요? 주영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커뮤니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학부모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곳이나 교육업계 소식이 올라오는 곳 말입니다. 아, 네. 요즘에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죠. 네이버 카페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룹들이 활발해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곳들에서 정보가 얼마나 빨리 퍼지나요? 정말 빨라요. 특히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하루 만에 동네 전체가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명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할 일이 있으니까 먼저 가보세요. 주영이 나간 후 명자는 다시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세빈에 대한 조사를 마친 명자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었습니다. 세빈이 운영하는 교육사업체가 실제로는 여러 자선단체로부터 받은 후원금으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부 후원금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정황도 있었습니다. 또한 세빈이 최근에 오픈한 키즈카페의 자금 출처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동 교육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지원금이 카페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된 것 같았습니다. 명자는 이런 정보들을 직접 퍼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빈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날 오후 명자는 지역 학부모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이 모임은 푸른 등불 재단과 연관된 학부모들이 정기적으로 갖는 자리였습니다. 요즘 교육 사업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지셨네요.
한 학부모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하시는 건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다른 학부모가 맞장구 쳤습니다. 명자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도 교육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후원받은 돈으로 개인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그런 일이 있나요?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고 들었어요. 물론 확실하지는 않지만요. 학부모들은 이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각자 아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수요일 세빈은 키즈카페에서 일하던 중 이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동복지단체 조사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최근에 교육 관련 후원금 사용 현황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혹시 시간 되실 때 잠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세빈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조사인가요? 후원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정례 조사입니다. 걱정하실 건 없어요. 전화를 끊은 세빈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받은 후원금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니 실제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빈은 온라인 학부모 커뮤니티를 확인하다가 충격적인 글을 발견했습니다. 강북 지역 모 교육사업가가 후원금으로 개인 카페 차렸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소문 들었어요.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 배만 채우는 거죠. 세빈은 자신의 이야기인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더욱이 며칠 전부터 키즈카페 예약 취소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세빈의 SNS 계정으로 악성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후원금으로 사업한다면서요? 아이들 돈으로 카페 차렸나 보네요. 교육사업가라고 하면서 하는 짓 보세요. 세빈은 급하게 댓글들을 삭제했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결국 세빈은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도훈이 집에 돌아오자 세빈은 울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보, 이상해요. 갑자기 온라인에서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이 퍼지고 있어요. 무슨 소문이요? 후원금으로 개인 사업했다는 소문이요. 그리고 조사기관에서도 연락 왔어요. 도훈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문제될 만한 일은 없었나요? 세빈은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깨끗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일부 후원금을 카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 정말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금요일 아침 세빈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키즈카페의 주요 후원업체에서 후원 중단을 통보해온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회사 내부 방침이 바뀌어서 후원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죠? 자세한 사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세빈은 다른 후원업체들에게도 연락해 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비슷한 이유로 후원을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세빈은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의 일치일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시어머니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하지만 세빈은 명자에게 직접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신의 추측이 맞다면 시어머니의 힘은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클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세빈은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돌잔치에서의 자신의 행동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일까요? 시어머니는 정말 조용히 복수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온라인에서 악성 소문이 퍼진 지 일주일이 지난 월요일 오전, 윤세빈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키즈카페로 들어온 세빈은
텅 빈 매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을 공간이 적막에 잠겨 있었습니다. 직원 김미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예약 취소가 3건 더 들어왔어요. 또요? 세빈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는 직원도 있고요. 세빈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예약이 가득 차서 대기자 명단을 만들어야 했던 카페였는데 이제는 문을 열어도 손님이 오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점심시간쯤 세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학부모 친구 박소영이었습니다. 세빈아,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럭저럭이야. 소영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 너에 대한 이상한 소문들이 있더라. 세빈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문? 후원금 관련해서. 그게 사실이야? 아니야, 전혀 사실이 아니야. 세빈은 급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럼 다행이다. 나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 그런데 다른 엄마들은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전화를 끊은 세빈은 더욱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친한 친구마저도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오후에 세빈은 컴퓨터를 켜고 온라인 상황을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지만 강북 지역 교육사업가라는 표현으로 계속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강북 모 교육사업가 후원금으로 호화 카페 운영, 아동 교육 명목으로 받은 돈, 개인 사업에 전용, 학부모들 분노, 해당 업체 보이콧 운동 확산. 세빈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는 보이콧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와 SNS 계정에 대한 신고가 늘어나면서 계정들이 하나씩 정지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남편 정도훈이 집에 돌아오자 세빈은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카페는 완전히 망했고 온라인 계정들도 다 정지됐어요. 도훈은 아내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진정하고 어머니께 가서 사정을 말씀드려 보는 게 어떨까요? 어머님이 이런 일과 관련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 날 화요일 오전, 세빈은 할인이를 데리고 시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을 흘리며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명자는 문을 열어주며 세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세빈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렇게 상했니? 어머님. 세빈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거실에 앉은 세빈은 최근 일어난 모든 일들을 명자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온라인 소문, 후원업체들의 후원 중단, 카페 운영의 어려움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명자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가끔 할인이를 바라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런 일들이 제가 돌잔치 때 신뢰를 범한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명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세빈아, 너 정말 모르겠니? 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 세빈은 명자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 돌잔치 날 넌 나를 퇴물이라고 생각했지? 창피하다고 여겼고? 세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명자의 말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명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아이들을 도왔어.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줬고 교육의 길을 열어줬지. 그런데
너는 나를 쓸모없는 늙은이로 봤어.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너 자신은 어떠니? 후원받은 돈으로 개인 사업을 시작하고 아이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돈을 4배만 채우는데 썼잖아. 세빈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명자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빈아, 나는 너희가 잘 되길 바라. 특히 할인이를 위해서는 뭐든지 하고 싶어. 하지만 잘못된 길로 가는 걸 그냥 볼 수는 없어.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명자는 할인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할인이는 죄가 없어. 이 아이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너희가 먼저 바뀌어야 해. 네, 어머님.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세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카페는 문을 닫을 생각이에요. 그리고 잘못 사용한 후원금은 모두 돌려드릴 거예요. 그래, 그게 맞아. 그리고 어머님께도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돌잔치 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어머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요. 명자는 세빈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세빈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려는 마음이야. 네, 어머님. 앞으로는 할인이를 위해서라도 올바른 길로 가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 세빈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세빈은 시어머니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명자도 며느리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빈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지 사흘이 지난 금요일 오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아침부터 키즈카페 앞에는 몇 명의 학부모들이 몰려와서 항해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후원금 반환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세빈은 카페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학부모들도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 함께 후원 활동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직원 미영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문을 닫아야겠어요. 세빈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오후에 세빈은 남편 도훈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카페 앞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시위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지금 어디예요? 카페에 있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뒷문으로 나가려고 해도 거기에도 사람들이 있어요. 도훈은 급하게 병원 일을 마무리하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 보니 상황은 세빈이 말한 것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지역 언론사 기자들까지 와서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도훈 씨죠? 부인분의 후원금 유용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도훈은 당황하며 노코멘트라고만 말하고 서둘러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세빈은 남편을 보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기자들까지 와서 일단 진정하고 여기서 나가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그때 세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명자였습니다. 세빈아, 지금 어디 있니? 어머님, 카페에 있는데. 밖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나갈 수가 없어요. 알겠어. 조금만 기다려. 명자는 전화를 끊은 후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지역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질서 유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는 언론사 관계자들에게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1시간 후 카페 앞 상황이 급격히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시위대를 해산시켰고 기자들도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명자가 카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주변이 조용해진 상태였습니다. 명자는 카페 안으로 들어가 세빈과 도훈을 만났습니다. 어머님, 세빈이 명자를 보자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괜찮니? 다치지는 않았지? 네, 괜찮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정리가 됐어요? 명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좀 아는 사람들에게 부탁했어. 도훈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런 일로 어머니께 피해를 드려서. 도훈아, 너는 잘못이 없어. 하지만 이제는 제대로 정리를 해야겠다. 명자는 세빈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세빈아, 이제 진짜 마지막 기회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여기까지야. 세빈은 무릎을 꿇고 명자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모든 걸 잘못했어요. 일어나서 똑바로 앉아. 무릎 꿇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세빈은 일어나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명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모든 걸 바로잡을게요. 후원금도 모두 돌려드리고 카페도 정리할게요. 그런 건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더 중요한 건 내 마음가짐이야. 명자는 세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빈아, 나는 주는 손은 넓지만 빼앗는 손은 냉정해.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일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도. 세빈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짜 힘을 이제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복수를 위해 이런 일을 한 게 아니야. 너를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였어. 네, 어머님. 정말 깨달았어요. 그리고 할인이를 생각해봐. 이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된다면 어떻겠니? 세빈은 할인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할인이에게도 미안해요. 명자는 할인이를 안아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깨끗하게 키워야 해. 돈이나 명예에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말이야. 네, 어머님. 꼭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거나 돈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명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인이에게도 미래는 없을 거야. 세빈은 그 말의 무게를 충분히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힘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어머님,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바르게 살겠어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너를 위한 길이고 할인이를 위한 길이야. 그날 저녁 세빈은 집에 돌아와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자신을 바른 길로 이끌려고 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세빈은 다음 날부터 후원금 반환 작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로 올바른 방법으로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따뜻하지만 단호한 경고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명자의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가족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명자의 마지막 경고가 있은 지 2달이 지난 어느 화창한 봄날, 푸른 등불 재단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새로 설립된 어린이 도서관 개관식이었습니다. 명자는 수년 전부터 준비해온 이 프로젝트가 마침내 완성되는 것을 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도서관은 강북 지역 아이들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서비스가 무료로 운영되었습니다. 개관식에는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교육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명자는 단상에 서서 참석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세빈과 도훈, 그리고 하린이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푸른 등불 재단 이사장 최명자입니다. 명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온화함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이 어린이 도서관을 개관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곳은 단순한 도서관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참석자들은 명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소 명자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일을 위해 노력해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육자로 오랫동안 일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 아이들 모두가 소중했고 각자만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경의 제약 때문에 그 가능성을 꽃피우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명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도서관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편안한 공간, 컴퓨터를 이용해 학습할 수 있는 코너, 그리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실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 도서관에서는 아이들이 무료로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숙제를 도와주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방과 후에 안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돌봄 교실도 있습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감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시설이 무료로 운영된다는 것이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부모님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들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명자는 관객석에 앉아 있는 세빈을 바라보며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빈은 지난 2달 동안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키즈 카페를 정리한 후 세빈은 잘못 사용한 후원금을 모두 반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세빈은 묵묵히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빈은 이 어린이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학습을 도와주고 책 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아이들과 잘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이 도서관이 완성되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재단의 자원봉사자들이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명자는 세빈을 포함한 자원봉사자들을 소개했습니다. 세빈은 일어나서 인사를 했습니다. 예전의 거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겸손하고 따뜻한 모습이었습니다. 개관식이 끝난 후 명자는 도서관을 둘러보며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공간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매일 책을 읽어도 돼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언제든지 와서 책을 읽으렴.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들에게 물어봐도 돼. 와, 정말 좋아요.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명자는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원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오후에 참석자들이 대부분 돌아간 후 명자는 세빈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린이는 도서관의 놀이공간에서 재미있게 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세빈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저도 이제야 어머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아요. 명자는 하린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빈아, 내가 변한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뻐.
할인이도 엄마가 자랑스러울 거야.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이 저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어요. 내가 한 건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뿐이야. 진짜 변화는 내 스스로가 해낸 거야. 세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2달 동안의 경험이 자신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도 계속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요. 아이들을 도우면서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 그렇게 해.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 할인이도 돌봐야 하니까. 저녁 무렵 명자는 혼자 도서관에 남아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하루를 돌아보니 감회가 깊었습니다. 세빈과의 갈등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결국 이런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명자는 처음부터 복수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화합과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을 바라보며 명자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산과 영향력은 개인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그리고 그 도구를 올바르게 사용할 때 진정한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명자는 일기장을 꺼내어 오늘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 어린이 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많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꿈을 키우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세빈이가 정말 많이 변했다. 이제는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 하고 있다. 할인이가 이런 엄마 밑에서 자란다면 분명 좋은 사람이 될 것이다. 명자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삶,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유익한 사연을 이어갈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